안녕하세요.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아미쌤 김서원입니다. 그림책으로 만나는 글쓰기 수업에서 오늘 소개할 책은요. 커다란 나무입니다. 커다란 나무는 실제 보면 커다란 나무라는 제목에 걸맞게 책도 아주 큰데요. 이 커다란 나무는 레미 크루종이라는 프랑스 작가의 작품입니다. 자, 표지 크기만큼 커다란 메시지를 안겨주고 있는 그림이고요. 그림책을 잘 살펴보면 그림책에서 쓰인 여러 가지 색들이 보여지는데요. 검정, 주황, 초록, 보라 단 4가지 색만으로도 풍부하게 자연스러운 느낌을 살렸다는 것이 신기한 책이기도 하답니다. 오늘 커다란 나무를 읽기 전에 먼저 표지를 보면서 질문을 한번 나눠보는 것도 추천하는데요. 표지를 보고 한번 질문을 만들어 보고 선생님 말한 질문과 한번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다란 나무는 어디에 있을까요? 비행기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 새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삽은 왜 거기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본다면 책 속에서 질문한 내용이 나오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돈이 많은 아저씨가 비행기 여행을 하면서 아래를 보다가 마음에 드는 나무를 보고 자기가 살고 있는 성에 가져가겠다고 내려서 나무를 파내도록 비서에게 시키게 된답니다. 커다란 나무는 뿌리가 깊게 박혀져서 파내는 것도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커다란 나무는 오랜 세월만큼이나 깊숙이 있었기 때문에 나무 하나, 뿌리 하나 다치지 않도록 잘 파내는 것들 때문에 정원사와 기술자들이 온 힘을 다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뿌리를 많이 파내오고 보니까 옆에 있는 나무와 뿌리가 이어져 있는 것을 보고 비서는 고민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돈 많은 아저씨는 너무도 쉽게 잘라버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비서가 그러게 된다면 나무는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나무를 잘라 그러면 옆에 있는 나무도 죽게 된다고 하자 돈 많은 아저씨는 다 사버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옆에 있는 나무는 할머니가 살고 있는 집에 그늘을 늘어지게 해주면서 꼭 필요한 나무이기도 했어요. 그러자 부자가 할머니 집도 사버리고 할머니도 모시고 간다고 해봐. 이렇게 하면서 너무나도 쉽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고 비서는 정말 웃음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서가 옆에 있는 나무를 사겠다고 할머니를 찾아가지만 할머니를 만날 수 없게 되고 그냥 돌아오게 될 때 이 60만원 부자 아저씨는 화난 마음으로 작심을 하고 할머니에게 찾아가게 되는데요. 나무와 집을 사겠다고 말을 하러 갔지만 부자 아저씨는 돈 많은 아저씨는 갑자기 할머니의 따뜻한 대접에 감동을 받아 도리어 할머니의 생일 선물로 나무를 원래대로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나무를 파내던 비서와 기술자, 정원사 등 모든 사람을 다 내보내고요. 아저씨는 혼자 남아서 나무의 뿌리를 덮기 시작한 지 1년 만에 나무를 원래대로 돌려놓게 된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다음에 할머니에게 휴대폰을 선물하고 다시 오겠다고 떠나는 이야기인데요. 아저씨가 떠나고 난 몇 줄 뒤 갑자기 휴대전화가 울렸답니다. 할머니는 집 밖으로 나가 커다란 나무한테 소리쳤어요. 그 부자 아저씨야, 널 바꿔달래. 너무나도 보기 좋고 아름다운 모습이죠. 1년 동안 나무를 살리려고 애쓴 아저씨의 반가운 목소리를 남에게 들려주려고 한 할머니의 아름다운 노력이 엿보이는 그런 장면이랍니다. 자, 세상의 모든 일을 돈으로 해결했던 아저씨는 아무 조건 없이 내어준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고 감동하게 되는데요. 이보다 아름다운 마음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책이었답니다. 여러분, 이제 커다란 나무를 읽기 시작할 때 표지에 있는 질문도 만들어 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책을 읽고 한번 질문을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내용에 관련 내용 질문도 만들어 보고요. 상상 질문도 만들어 봐서 만약 내가 부자 아저씨였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만약 내가 할머니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고요.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답니다. 자, 할머니는 생일 선물로 무엇을 말하라고 했을 때 왜 큰 나무를 덮어달라고 했을까? 이렇게 내용 질문도 해볼 수 있고, 아저씨는 또 마지막에 돌아온다고 했는데 왜 돌아온다고 했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나눠보면 훨씬 더 책의 의미를 깊게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이 되기도 하답니다. 한번 책을 읽은 소감 말해볼까요? 어떤 친구들은 그 돈 많은 아저씨가 커다란 나무를 주인 허락도 없이 막 가져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거 보고 너무 무례하다고 했는데요. 할머니의 따뜻한 대접을 받으면서 감동을 해서 아저씨가 나무를 소중하게 다루는 모습을 보니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할머니 집, 옆에 있는 나무 다 사버려 하면서 그 할머니가 살고 있는 그 마을과 나무들이 다 사라진다고 생각하니까 속상했다는 하고 친구도 있었고요. 할머니의 그 지혜가 엿보여서 나무도 살리고 아저씨가 행복한 시간도 가지게 되어서 참 기뻤다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도 이야기해보면 좋겠죠? 여러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무엇인가요? 친구들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많이 꽂은 것은 할머니의 모습이랍니다. 여기 할머니 모습인데요. 할머니의 눈에 두 그리의 나무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이 나무를 정말 얼마나 사랑했는지 두 나무가 연결한 것처럼 할머니 주름살에도 이 나무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장면이 참으로 기억에 남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할머니의 이 애정어린 나무에 대한 사랑과 보살핌으로 이 돈 많은 아저씨가 오히려 마음을 바뀌게 되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그 휴대폰이 울리니까 할머니가 나무한테 가서 부자 아저씨야 하면서 이렇게 가져다 주는 장면도 마음에 들었다고 했어요. 자, 기억에 남는 장면 이야기 나누었으면요. 책을 읽고 한번 인물의 성격에 대해서 말해봅시다. 부자 아저씨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 아저씨의 성격, 할머니의 성격을 이야기할 때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인물이 한 말과 행동을 이유로 근거로 들어서 말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저씨는 돈을 엄청 좋아하는 것 같다. 뭐든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돈을 좋아하고 돈을 많이 가진 것도 좋고요. 뭐 폭력을 쓴다고 폭력적이다 한 친구도 있었어요. 왜 마음에 안 드는 비서의 밤을 뭐 뺨을 때렸기 때문에 폭력적이다. 그 다음에 참을성이 없는 것 같다. 자기 마음대로 막 하려는 거 보고요. 누군가 나무를 가져가려면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아나무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외로워 보였다. 할머니가 준 비스켓과 차를 마시면서 따뜻함을 느꼈다고 하는 걸 볼 때 이 아저씨, 부자 아저씨는 참 외로워 보였다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할머니는 어떤 성격이었을까요? 여유가 있게 느껴진다고 얘기했어요. 자, 나무를 파내고 할 때 가서 막 큰 소리로 소리 지르기보다는 천천히 따뜻한 차와 쿠키를 내주면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것 같고요. 마음이 참 따뜻한 것 같다. 그 다음에 또 지혜로운 것 같다. 가서 나무를 파간다고 큰 소리 지르면서 싸울 수도 있는데 그 차로 내주면서 상대방 마음을 돌리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지혜로운 것 같고요. 두 나무를 살리려고 한 모습을 보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 인물의 성격을 살펴보면서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행동, 말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 보면 훨씬 더 책을 의미 있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왜 아저씨의 생각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가요? 자, 아저씨는 나무를 다 파내서 가겠다고 했고요. 옆에 있는 나무, 할머니 집까지 다 가겠다고 했는데요. 나중에는 나무를 원래대로 덮어놓으려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게 되는데요. 왜 생각이 바뀌었을까요? 많은 친구들이 이야기하는데요. 돈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 나무도 하나의 생명이라고 생각해서
남겨놓은 것도 있고요. 할머니가 보여준 그 따뜻함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내 마음대로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점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따뜻한 보살핌과 관심과 사랑은 어떤 마음이라도 돌릴 수 있고 사람이 바르게 행동할수록 이끌어갈 수 있다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아저씨도 이 연륜이 많고 지혜로운 할머니의 대접, 말과 행동으로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아저씨의 마음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었답니다. 커다란 나무에서 부자 아저씨가 자기 마음대로 무조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돈을 지불하면서 하려고 하는데요. 세상의 모든 일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논제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면서 토론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여기에 대해 찬성하는 친구도 있고요. 반대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연령대나 아이들 수준에 맞게 그 근거로 이야기하는 것들은 참으로 다양하다고 봅니다. 선생님처럼 연륜이 많은 사람들은 돈에서 소중함을 더 많이 느끼고 살았기 때문에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분도 있을 건데요. 아이들은 대부분 세상의 모든 일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데 반대하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물건이나 뭐 집이나 자동차는 살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살 수 없기 때문에 돈으로 해결하는 거는 반대한다고 하는 친구도 있고요. 돈이 많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일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에 반대한다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서로 근거를 2개 정도 해놓고 의견을 듣고 상대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더 이야기를 해보면서 토론해 보는 것도 좋은 책이 될 수 있겠지요. 마지막에 아저씨가 떠나면서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고 할머니에게 휴대폰을 선물하고 가게 되는데요. 나중에 아저씨가 돌아와서 어떻게 지낼까 한번 뒷이야기를 꾸며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저씨는 멋진 성에서 살았다고 하는데요. 그 성보다는 다시 돌아와서 나무 그늘에서 음악도 듣고 할머니가 주시는 맛있는 비스킷과 차를 나누면서 따뜻한 사람과 행복하게 지낸다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요. 큰 나무 옆에 외롭지 않게 다른 나무들을 많이 심어서 나무를 가꾸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뒷이야기를 상상해 보면서 이야기를 꾸며가면서 책을 한번 더 깊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은유적인 표현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커다란 나무는 땡땡이다. 커다란 나무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죠. 어떤 따뜻함, 할머니의 그 따뜻한 마음으로 부자 아저씨의 마음을 돌려줬다는 그거에 비유해서 커다란 나무를 따스함으로 한번 비유되는 물건으로 연결을 해보는 거예요. 은유적인 표현을 해보면 훨씬 더 내가 글 쓰는 문장이 근사해지기도 하는데요. 커다란 나무. 어떤 친구는 따뜻함이라고 그랬더니 핫팩도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난로도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커다란 나무는 엄마라고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다 좋은 표현이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유까지 말해본다면 훨씬 더 좋은 표현 방법이라고 생각이 든답니다. 커다란 나무는 선생님은 온돌방이라고 했어요. 은은하게 나의 몸속의 체온을 데펴주는 그 온돌방의 느낌으로 선생님은 커다란 나무를 표현했는데요. 어쨌든 따스함은 우리 마음과 몸을 녹여주고 훨씬 더 여유 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기 때문이랍니다. 오늘은 레미 크루종이라는 프랑스 작가의 작품 커다란 나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선생님은 유난히 이 책이 색감이 너무 좋아서 밝고 단순한 색이지만 책 속에 펼쳐지는 내용들이 색이 너무 좋아서 추천하기도 하는데요. 집에다가 이렇게 세워놓으면 어떤 작품 같기도 해서 더욱더 애착이 가는 책이랍니다. 오늘 커다란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 보았는데요. 여러분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커다란 나무와 관련된 질문, 이야기, 글을 한번 글쓰기 노트에 정리해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합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를 다 담지 않아도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글을 선택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까요. 여러분의 수준만큼 글쓰기로 꼭 진행해 보도록 해봅니다. 오늘 커다란 나무에 관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